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짐잼 리뷰입니다. 넷플릭스에서 12월 26일 공개되는 이준호 주연의 캐셔로는 소유한 캐시만큼 힘이 세지는 초능력을 얻게 된 공무원 강상웅이 월급을 털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생활 밀착형 흑수저 슈퍼히어로물인데요. 드라마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나 더 다양한 캐릭터가 더해지고 세계관 또한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드라마 공개 전에 캐쇼로의 원작 웹툰을 결말까지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부모도 재산도 없이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던 강상웅은 어느 날 갑자기 갖고 있는 돈만큼 힘이 세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능력은 통장에 있는 예금 잔고랑은 상관없이 갖고 있는 현금의 액수에 비례했으나 문제는 초능력을 사용하면 돈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였죠. 그러던 중 상웅은 트럭에 치일 뻔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요. 사실 상웅은 거의 항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어떻게 이런 능력을 지니게 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힘을 인지한 후부터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면 언제나 어딘가 이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지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내리막길로 굴러올 때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 트럭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히 트럭을 온몸으로 막았죠. 한편 상웅의 동생 상아는 사비까지 털어야 하는 상웅의 캐셔로 활동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하며 월급에서 꼭 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상웅에게 히어로 자금으로 줍니다. 이후 상아는 히어로 자금을 주머니에 넣고 검은 옷을 입고 도둑비니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며 퇴근 후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죠. 하지만 월급 직전에는 정말 현금이 부족했기에 지느길에 빠진 자동차를 들어올리다가 현금이 떨어져 힘이 나지 않으면 차주에게 지금 얼마 갖고 있냐며 본의 아니게 삥을 뜯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높은 곳에서 지켜보던 상웅은 교통체증으로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자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들고 옆 건물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찍힐 수도 있고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하는 건 알지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내가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상웅은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친구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후 현장 옆 건물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며 얼굴을 가린 히어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한편 술을 마시면 능력이 발동하는 초능력자 수호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술을 증오하고 미성년자라 술을 마시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독한 술일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기에 힘을 쏜 후 항상 숙취에 시달렸는데요. 드라마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야 한다는 설정 대신 김병철 배우가 술을 마시면 능력이 발동하는 초능력 변호사, 변호인을 맡았고 김향기 배우는 섭취한 칼로리만큼 염력을 쓸 수 있는 초능력자 방은미를 맡았습니다. 수호와 상웅은 우연히 비오는 날 도로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받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함께 막으며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초능력 동료가 되어주는데요. 수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그만둬야 했지만 자기는 일상에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천사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수호는 자기 능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 사고가 난 곳이 없는지 살펴봤었죠. 상아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인생을 전부 건 수호에게 이런다고 세상이 널 좋아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혼자 세상을 짝사랑하냐고 안타까워할 정도였는데요.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던 수호는 매일 밤 어떤 애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쳐다보며 거의 1시간쯤 서 있는 걸 목격하고는 그 아이가 죽으려고 창틀에 올라섰을 때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매일 밤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물론 24시간 내내 걔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 수호는 딱 생각나는 만큼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아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여자애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수호는 마치 춤추듯 하늘에서 내려와 고졸 검정고시 문제집을 건네며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죠. 이후 죽으려던 학생은 수호의 공부를 도와주며 다시 일상을 살아나갑니다.
한편 이 초능력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상홍에게 능력을 양도한 사람은 김종석이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30년 전 김종석은 능력을 사람 구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도둑질을 하는 등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초능력을 이용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캐쇼로였던 이호정은 이 힘은 제대로 쓰기 위해 주어진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애당초 부잣집 딸이 아니었기에 항상 돈에 쪼들렸었는데요.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채를 땡기고 전당포도 다니며 사람들을 구하러 다녔죠. 그래서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김종석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이 나도록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백화점을 털려던 김종석은 이호정에게 맞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이후 이호정과 김종석은 광해 광부들 14명이 갇히는 사고 현장에 갔으나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이에 이호정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후회하며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 모으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죠. 그렇게 이호정은 배달을 하고 차도 몰고 회사도 다니며 돈을 모았는데요. 처음엔 힘이 크게 필요할 때 부족하지 않으려고 돈을 모았는데 점차 세상에 무슨 일이 터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졌고,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할 일이란 생각이 잘 안 들게 됐고,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처럼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이호정은 자신이 왜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죠. 한편 탄강 사고 후 이호정과 연락이 끊긴 김종석은 이 능력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나 이 능력이 복권 같은 행운은 아닌지라 그냥 내가 꾹 안고 떠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물론 아무한테도 이 힘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들이 커 손자를 보게 되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이 능력을 없어지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켜보던 착한 상웅에게 능력을 조용히 넘겼던 거죠. 30년 만에 이호정과 재회한 김종석은 그녀에게 캐셔로 능력을 양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에 이호정은 누군가가 그때 나처럼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모은 돈과 능력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죠. 한편 과거에 친구와 함께 납치를 당했다가 겨우 살아난 김민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김민현은 산에서 위경련 때문에 쓰러진 이호정을 업고 구급차가 올 수 있는 곳까지 산에 내려와 이호정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에 이호정은 김민현에게 능력을 양도하고 여태까지랑 똑같이 민현 씨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힘을 쓸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내가 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김민현은 차 안에서 연탄불을 지펴 그룹으로 죽으려 한 사람들을 저지하고 짜장면에 탕수육, 깐풍기를 배달시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히어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이호정에게 보고하죠. 한편 상한이는 작가가 꾸민 친구 미선이 공모전에서 낙선하여 우울해하자 갖고 있는 현금만큼 힘이 세지는 히어로 소재를 알려주고 미선은 캐쇼로라는 히어로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데요. 이후 상홍의 히어로 활동이 영상에 찍히는 일이 빈번해지고 복면남에게 직접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지면서 미선의 소설 캐쇼로는 인기를 얻고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미선 소설의 주인공은 출동해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34.8%의 금리로 사채를 써버리는 행동까지 일삼는 저돌적 히어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캐셔로 작가인 미선이한테 싱크홀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양찬석이 메일을 보내는데요. 양찬석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단히 위험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으나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자 캐셔로 작가인 미선이 초능력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메일을 보냈던 거였는데요. 그렇게 초능력자들의 매니저 격인 상한은 양찬석을 만나게 되고 초능력자들은 저절로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집안을 부숴서 통제가 가능한 싱크홀 상황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능력자들이 나타나서 막 땅 위에서 쿵쿵 몇 번 뛰었더니 집안이 가라앉았다고 그러면 괜히 테러리스트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당연히 CCTV에 찍히든 누구한테 찍히든 영상에 놔두는 건 완전히 전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상황은 이 작전을 초능력자들끼리의 개인적인 싸움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새벽,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얼굴을 가린 민영과 수호가 적대적인 관계이처럼 서로 나무를 던지고 버려진 차를 던지고 하면서 싸우는 척을 하는 동안 상홍이 가로수를 뽑아서 차도를 막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경하지 않도록 대피시켰죠. 민영과 수호의 부수고 던지고 휘두르는 격돌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싱크홀은 돌연하게 당연한 듯이 터졌는데요. 이 싱크홀은 차선 4개의 너비의 도로가 한꺼번에 무너질 정도로 큰 규모였어요. 이후 초능력자들은 세상에 또다시 위기가 닥치면 다시 보자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도 칭찬도 있을 리 없지만 초능력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모르게 손해를 봐가며 조금 투덜거리면서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죠.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 캐셔로는 큰 댐을 막는 작은 주먹 이야기라고 해요.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나 사회가 응당 시스템이 대처해야 할 마땅한 사회의 구멍을 막지 못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메꾸고 마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세금 걷어 만든 댐이 엉성해서 물이 샜을 때 누군가는 그 새는 물을 보다 못해 자기 주먹에 꽂아 넣잖아요. 그 사람은 특별히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거길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지만 물이 새니까 그 구멍이 더 터지지 않길 바라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기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수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님들도 자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마는 소방관님들도 내가 하지 않으면 도저히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라거나 에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응당 시스템이 대처해야 마땅할 사회의 구멍을 스스로 메꾸고 말죠. 그래서 작가님은 상홍 상한남매와 수호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낫게 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히어로물임에도 불구하고 빌런이 없던 원작과 달리 넷플릭스 드라마는 초능력자를 사냥하는 미스테리 단체 범인애가 빌런으로 나오는데요. 과연 드라마는 원작과 다른 어떤 재미를 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